복지나 인센티브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그 기존 복지 중에 월세 지원과 미용실 지원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12월부터 이거를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미용실 지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포괄해서 그냥 생활문화 지원비로 20만 원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퇴사하면은 50% 이제 반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생활문화 지원비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경영시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에 인센티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제 명확하게 확정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내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인센티브가 이제 성과 인센티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분은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저희가 이제 직무기술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을 확정해서 같이 저랑 상의해서 다음 분기까지 이뤄내야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할 거고요. 물론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랑 1대1로 미팅을 이제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공지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소아백혈병 협회에서 오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어떤 금융기관의 강연을 20분 정도 들으면 저희 한 명당 10,000원씩 그 소아의 지원금이 적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월 6일 날 저희가 같이 거기서 한솥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 그래도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다른 건 없대요. 그리고 이상한 가입 권유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간략하게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올 한 해 저는 정말 좀 바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티프 우리 모임에서 이제 목표를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 한 해는 이제 여기저기 강연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비주얼 라인에서 많이 이제 초청도 해주시고 여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인비주얼 라인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인비주얼 라인에서 저희 병원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처음에 스타벅스 쿠폰 첫 번째는 네 먼저 한 번 네 하얀색 1번 또 다른 분 네 4번이요? 2번 나왔다.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 출연하시겠지만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케이스 수가 많은 병원은 저희보다 더 많은 병원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환자분들 만족도가 좋은 것도 중요하고 치료 결과도 중요하지만 인비주얼 라인에서 저희 병원을 특히나 이제 부각시키고 이제 다른 병원에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인 환자 비율이 높아서예요. 이제 불정치과 특히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하면 이제 대부분 환자가 없죠 처음에. 그리고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야지 부정치과는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입소문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내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의를 해서 소아 청소년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 나름의 풀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실제로 그런 목표에 따라서 개원 초부터 소아청소년보다는 성인
여기에서도 보면은 청소년 환자보다는 성인 환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 전환교정 치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좀 케이스 하나를 볼 건데요. 이분은 이제 46번이 오른쪽 아래에 차가투성과 통증이 있어서 씹을 때 아파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 근 인내 제거 후에 신경 치료하거나 크라운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분에게 이 치아를 발치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치료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안 사진을 보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악의 중앙선은 오른쪽으로 이제 가 있고요, 하악은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 차이가 많이 날 때 저 치아를 발치하고 그쪽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은 조합을 잘 맞출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60대이었기 때문에 철사 붙이는 건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지금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발치했던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배열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브릿지로 마무리했어요. 치료 기간 20개월 만에 중앙선도 잘 맞춰지고 조합도 매우 양호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성인 전환교정 치료라고, 이게 원래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여기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충치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셨던 분들 중에 심한 부정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잠재적인 교정 환자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을 이제 좀 망설였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정기 검진을 할 때마다 교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환자분이 보통 이런 분들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 60대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치과에 갈 때마다 아마 교정 얘기는 한 번씩은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교정을 안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번에는 본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성인 전환 교정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장점은 다른 병원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교정을 하면 교정 투어라고 이제 하죠. 또 한 4군데 정도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론을 좀 이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치료에 대한 이유와 명확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보통 다른 데 안 가보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 진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입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환자로부터 새로운 소개 환자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 충치 치료로 와서 인비절라인 했는데 또 어머님까지 오셔서 인비절라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가 늘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소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일반 환자가 교정 치료로 전환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해보다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생수 사러 갔는데 그분한테 페리에를 팔아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게 있고 하지만 본인이 탄산수를 원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비싼 돈을 더 내고 구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러프하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만의 룰을 정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성인 전환 교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비절라인 특화 진료예요. 인비절라인이란 장치가 갖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정을 망설였던 많은 장벽들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보철 진료와 인비절라인을 같이 함으로써 환자분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성인 교정에 맞는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환자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또 미뤄왔던 교정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전환되는 것을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보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환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교정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포기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만든 거예요. 나는 눈에 띄는 교정 장치 하면 안 되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교정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충치나 잇몸 교정하면 잇몸이 막 내려앉는다는데 이거 교정해도 되나? 정말 아플 것 같은데 또 이 나이에 이거 하는 거 주제 아닌가? 라는 이제 많은 이유들로 장벽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부분에 대다수가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서 많이 해소가 돼요. 일단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이나 와이어를 사용할 때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어금니나 앞니나 똑같은 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센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정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어 갈고 나면 하루 이틀만 끙끙 앓죠. 저도 그랬었는데 모든 치아의 형태가 각기 다 다르고 뿌리의 모습도 다 다른데 일반적인 기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사실 예전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계였지만 그로 인해서 통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브라켓 하방으로 음식물들이 정말 많이 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2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교정 치료 갔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가 많이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다 충치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치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충치에 대한 생기는 확률도 브라켓 교정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잇몸 같은 경우도 브라켓을 사용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새는 인비졸라인에서 CT를 병합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치아가 놓일 수 있는 뼈의 공간을 보면서 저희가 교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환자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이 그래 근데 교정을 그냥 포기하기만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35세인데 양쪽이가 신이라는 부분이죠. 보면은 분명히 그 사망의 통증이 있지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잘 돼요. 양쪽이 정말 잘하시고 깨끗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환자분이 이가 저렇게 많이 부풀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환자분이 교정에 대해서 하는 게 상당히 안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자기 나름의 명확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런 분이 왔을 때 저희가 표진시부터 환자분 교정 치료 가능한데 교정하기가 해보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환자분에게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 권유하기보다는 이런 약을 교정하면서 권유를 하는 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전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환자 스스로 왜 그동안 교정 치료 안 했는지 저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얘기해봤자 환자분은 다시 교정을 안 하시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 통치치료를 하는 내내 교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알아보게 하고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이 쌓이고 환자분과 라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프가 쌓이고 교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 환자분도 스스로 얘기를 잘 해주셔요. 나는 이런 걱정들 때문에 교정을 이제 포기했었는데 저도 너무 들이대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하시니까 원하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애한 지 좀 오래됐지만 연애 초반에 너무 들이대면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모든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가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교정을 하기로 하시고 PMMA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또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갈치 교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 4개를 돕고 인비졸라인 치료를 진행했고
클린 체크와 충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요. 그리고 그 충치 치료를 하는 사이에 저는 클린 체크 완성하고 PMMA나 보철물을 이제 만들 때도 교정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세팅을 하고 나면 재스캔을 해서 클린 체크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환자분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시면 인비저라인과 동시에 보철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일관되고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환자분은 앞니가 너무 튀어나왔고 인비저 라인을 처음부터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앞니가 굉장히 삐뚤어져서 고민이셨던 분인데 기존 보철물 하방에 이제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엔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충치 치료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하면은 치료가 너무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환자분이 또 그 사이에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철물을 PMMA 상태에서 저희가 파이널 세팅을 하죠. 처음에는 템셋을 해봤는데 이거를 뺐다 할 때 자꾸 빠져서 파이널 세팅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PMMA를 교체해야 되면은 제가 홈을 내고 제거한 다음에 리라이닝 해주시면 되니까 크게 불편감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공소에 가끔 이제 저한테 연락 달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상의를 해서 PMMA를 제작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인접차를 어차피 움직일 건데 그거에 맞춰서 제작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공간을 좀 더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공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 20개월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났고요. 인비저 라인과 지르코니아 치료를 보완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성인 교정에 맞는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성인 전환 교정 치료는 성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치료할 때처럼 원칙에 맞게끔 모든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라켓으로 교정할 때는 이러한 치료 후 모습을 정확하게 미리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공소에 맞춰서 하나씩 잘라서 다이 작업을 해서 옮겨서 그걸 보고 대략 유추해 봤지만 인비저 라인은 치료 후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이건 변칙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에도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50세인데 앞니가 비틀고 그런 주소로 대화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청소년 친구였다면 속옷이 4개를 꽂고 교정을 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2개와 오른쪽 작은 어금니 하나를 꽂고 교정 치료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변칙적인 방법인데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면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비저 라인이 갖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개월, 8개월, 1년, 6개월 지났을 때 모습이고요. 모든 치료는 1년 6개월 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비브레라까지 낀 모습이고 이 환자분이 특별히 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미드라인을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송곳니를 꽂고 오른쪽에는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미드라인을 오른쪽으로 많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의 니즈에 맞으면서도 치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으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악 장치를 꽂거나 좀 변칙적으로 발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인비저 라인을 하면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잘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환자분들이 그동안 미뤄왔지만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다 이 교정을 언젠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정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모두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스케일링 하다가도 환자분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가끔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전율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요새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하고 고철 치료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발치도 해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병원에서 정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면 돼요.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CBCT를 병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보다 안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막상 이제 해보면 굉장히 잘 껴요. 본인이 정말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교정한다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의 특화 지구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로 이제 여러 가지 교정을 받아서는 안 되는 본인만의 그 허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체계적인 치료와 인비절라인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치료 계획과 또 미뤄왔던 교정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같이 한다면 환자분이 조금만 편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교정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정밀 상담까지 다 했어요. 모든 설명까지 다 한 후에 환자분이 교정 치료는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것도 스타벅스 거기 있습니다. 1번이요. 1번이요. 또 다른 분 없어요? 2번. 반만. 뭘까요? 정답은 1번. 제가 정밀 상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하죠. 뭐한 20분 설명하고 간단 상담하고 정밀 상담까지 하면 총 상담 기간이 뭐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교정 치료 꼭 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뵀는데 교정 치료 해야 되나라면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2번처럼 했어요. 그래서 내 설명이 잘못됐나 하고 한 번 더 되짚어서 20분 동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분이 질려서 가시죠. 이게 이제 제가 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었었는데 환자분이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는 이제 그냥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환자분께서 망설임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냥 손을 저에게 내미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아니요, 해야만 하는 부정교합 치료는 없습니다. 충치는 가만두면 점점 더 커지고 하지만 지금 잘 씹어드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스스로 이번에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함께 고쳐나갈 점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전까지는 제가 상담자고 환자분 상담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저랑 환자분은 2년이라는 교정치료를 같이 해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고민, 5년 전에도 하셨던 고민을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또 하실 거면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함께 해결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는 드디어 마음을 굳는 것이고 치료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료 과정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에 교정하면 컴플레인 환자도 굉장히 많은 걸 아마 아셨을 텐데 저희는 이러한 뉘앙스와 이러한 분위기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하는 건 차별화예요. 원어브 대응은 저는 싫어하거든요. 저희 병원만은 차별화된 상담과 차별화된 권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교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정 상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치유진단 생활에 있어 굉장한 차별화되는 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교정을 배워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 연차랑 직책 모두 상관없이 저한테 12월 31일까지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세미나를 해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사실
시간 끝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브라켓 교정만 할 때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